안녕하십니까? 한빛재활의학과 원장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특히 제품으로의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와 모더나사의 mRNA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본명은 사스코비드2이고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는 RNA 계열의 바이러스입니다. 구조를 보면 원형의 몸체에 표면에는 스파이크 모양의 단백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첫인상이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스파이크는 숙주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 내에서 두 가지 전략을 펴는데요. 먼저 오른쪽 상부에 있는 이 그림을 바이러스라고 보겠습니다. 외부에 스파이크가 있고 안쪽에 유전체인 RNA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유전체인 RNA를 복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R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 클론들이 만들어지고 이 바이러스들이 다른 숙주세포를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을 때 이들의 구성 성분, 특히 단백질을 감지하여 면역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는 이러한 구성 성분들을 백신의 형태로 투여받음으로써 인위적으로 면역 능력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로서 우리에게 항체나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팬데믹한 전염병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개발이 시급하게 되었고, 연구자들은 바이러스 표면에 붙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 물질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백신의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mRNA 연구를 주도해왔던 모더나와 바이온테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떤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될 때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가닥이 풀리면서 복사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mRNA가 만들어지고, 이 mRNA가 단백질 공장에 해당되는 리보솜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두 회사는 인간의 난치병 치료 약제의 개발에 있어서 mRNA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술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의 합성과 연관된 유전 정보로부터 인위적으로 mRNA를 조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미 2020년 5월달에 이러한 개발 상황과 연관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mRNA 백신의 작용 흐름도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로부터 mRNA를 조합하고 이를 백신의 형태로 인체에 주입하게 되면 mRNA가 인체 세포 내로 이동하여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의 면역세포로부터 이물질로 인지되어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추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였을 때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연구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한창인데요. RAPS 홈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개발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mRNA 백신과 관련하여 모더나사의 mRNA 1273, 그리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의 BNT162 백신이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곧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이 실험에 모두 43,000명 이상이 참여하였는데요. 이들 중 170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습니다. 이 감염자의 분석을 통해 위약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162명이 감염되었고, 반면 실제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8명만이 감염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95%의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사의 임상 실험 결과를 보면 모두 3만 명 이상이 실험에 참여했는데
이들 중 95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습니다. 이 95명 중 위약을 투여받은 사람들 중에 감염은 90명이었고 실제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5명만이 감염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효과는 94.5%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량의 임상실험에서 일정 비율로 감염자가 확인되었는데요. 이 감염자의 비율을 분석하였을 때 위약 투여군,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을 투여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백신을 투여받았던 사람들에서 훨씬 더 감염의 위험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제품 모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일부 환자에서 두통, 피로, 몸살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mRNA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어 이 팬데믹 현상이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